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마스터하는 경마 확률 이야기, 이것을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미 그 놀다시라는 카페에 이렇게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거 15건이나 올렸네요. 15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조회수도 웬만큼 다 다른 글 내용하고 비슷하게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해도 300건, 200건, 300건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300건 보이면 이 사이트, 이 카페에서는 준수한 겁니다. 자, 그러시고 여기에 이렇게 도표들을 제가 구글에서 좀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따왔어요. 따와서 먼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1번 이제 확률 정의 아니에요? 0%도 없고 100%도 없고 수학적 확률, 틈새 확률, 기대 확률 있다. 그러면 이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수학적 확률이란 무엇인가? 수학적 확률이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 동일하다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를 n,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 수를 A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 P는 n분의 A라 이거예요. n분의 A.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 수를 모든 경우 수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률의 고전적 정의예요. 그래서 확률의 수학적 이 정의는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발생하느냐, 이것을 이제 따지는 거고, 그 외에 여기에 이제 이 수학적 확률, 틈새 확률, 기대 확률, 뭐 여러 가지 분포에 대한 그 포화성 확률, 뭐 이항 분포 확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은 종류별로다가 나눠진 것이고,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 정의는 바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0%라는 게 뭡니까? 0%. 0%. 0%는 뭐예요? 확률이 아니죠. 0%는 확률이 없다라는 것인가? 확률이 0.0000001%라도 끄트머리에 뭔 숫자가 있으면은 그건 이 확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0이라는 것은 바로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0%. 100%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확률이 아니죠. 확률은 영어의 단어를 보면 풀이가 되죠. probability예요.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것이 확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00%다. 그러면 이미 확률이 아닌 거예요. 100%를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이것은 아마가 아니죠. 우연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필연이에요. 필연. 100%는 필연이 된 거죠. 0%도 필연이에요. 필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경계선에 있는 0과 100이 다 제외가 된다. 확률은 뭔가시 존재를 해야 돼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지고 있는 값이 발생할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레벨이 되는 거예요. 레벨을 갖추면서 반드시 그것을 나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99.999%도 바로 이번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수학적 확률을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틈새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마의 확률을 저는 틈새 확률이라고 봐요. 베이지안 확률이라는 것이 있죠. 그걸 베이지안 확률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두 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경험 확률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경험 확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 확률이라는 것은 수학적 확률처럼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경험한 값, 그러니까 대끼리가 복승식 최저 배당 대끼리, 그것이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또는 지금 마사회 1993년부터 27년간 총 존재하는 자가 22%가 나와요. 22%가 복승식 대끼리 확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확률이에요? 그 경험 확률이거든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경험 확률, 베이지안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틈새 확률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값이 있는데 이 추세 분석처럼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값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포화성 분포나 어떤 분포에 어떤 확률을 기대하는 건 연속적으로 나올 확률, 예? 20번째 동안 연속적으로 안 나올 확률,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은 매회의 독립시행 확률처럼 어떤 특정한 값 주사위 던지면 6분의 1, 홀짝이면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고요. 매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대 확률이죠. 그러니까 5회 연속 안 나올 확률, 이것은 다른 거죠. 매회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에요. 다른 확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번 안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트렌드를 이 기대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회 독립시행 확률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한다. 도박사의 오류를 한번 볼까요? 도박사의 오류라고 여기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사진도 찍어놨지만은 이거 정리한 것부터 먼저 볼까요? 도박사의 오류는 도박에서 계속 잃던 사람이 이번에는 꼭 잃을 것이라는 착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앞사건과 뒷사건이 마치 연관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오류다. 도박사의 오류는 모든 독립사건은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확률 이론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번 똑같은 확률인데 도박사는 지금까지 연속으로 해서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나왔겠지. 이번엔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기겠지. 계속 이겼으니까 이번엔 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매회 독립 사건에 대한 독립적 확률로 수학적 확률로 바라볼 때는 그건 틀렸고 매회 똑같은 50%의 확률 또는 주사위는 6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쪽 시각 말고 다른 확률도 있고 다른 계산을 하고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켜서 학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해서 새로운 확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매회 독립시행 확률, 수학적 확률 2분의 1 5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과학, 현재 수학에서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세부적인 차원과 다른 별도의 차원에서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차원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보고 어떤 시각에서 보고 내려보고 옆에서 보고 이런 방법으로 변형을 했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수학적 확률 2분의 1 또는 6분의 1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속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회도 안 나오고 2회도 안 나오고 3회도 안 나오고 4회, 5회, 6회까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사위인 6분의 확률의 그 거듭 제곱으로도 계속 n승 해서 확률이 낮아지는 점점 그 발생 확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6회 연속 안 나올 확률. 그러니까 6연속 뭐라 그러니까 단승식 맞추기. 6연속 단승식 맞추기. 이거 똑같은 확률이거든요. 점점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매회 똑같은 확률이 아니고 누적해서 곱해져야 되는 확률이거든요. 이것도 AND, 이것도 AND, 이것도 AND. 1회 AND, 2회 AND, 3회 AND, 6회까지 AND가 들어가는 거듭 제곱이거든요. 조건을 계속 다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2분의 1이나 6분의 1이 딱 수학적 확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도박사의 오류에서 나온 20번째 여기 보면 사람들은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무작위로 반복되는 사건 요것을 해서 이제 20번째 안 나왔다. 11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 어느 정도 나올 확률가 반반이다. 언제까지나 50%다. 20번째 안 나왔다. 이것이 도박사의 오류의 시점인데 도박사의 오류를 라는 말을 꺼집어내게 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디 사전 보면은 여기 나올 겁니다. 도박사의 확률, 도박사의 오류라고 해서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도박사의 오류 이름으로 도박사의 오류.
도박이라 4개에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을 계산하자면은 5대5라고 볼 수 있는데 20번 연속 모나코 1913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보자르 카지노에서 20번 연속 검은색 칸에 공이 떨어져 멈췄대요. 룰렛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검은색이냐 아니냐는 20% 50%의 확률이다 이게요. 붉은색이냐 검은색이냐 홀이냐 짝이냐와 비슷한 거예요. 이제 붉은색 칸에 공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해 붉은색에 돈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26번째에 검은색에 멈추게 됐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도 않고 26번째 나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도박사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사실상 따져보면은 제가 말하는 그런 n번째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린 바 있는 이 자료를 보면은 50% 카지노가 20번째 안 나오고 26번째 안 나올 확률이 여기 보면은 0.000000149예요. 이 확률은 매회 50%가 아니고 여기 누적 기대 확률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연속 6회 연속 안 나올 확률, 7회 연속 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회 연속 안 나올 26회 연속 안 나올 확률이고 그거 확률은 0.000000149라는 확률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배당으로 하면 6,700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매회 50% 상황이 아니다 이게요. 이와 같이 배당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2배가 아니라 6,700만 배의 배당으로 뛰어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연속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회 끊어서 본다 그랬죠. 이거는 이어서 보는 개념이에요. 이어서. 그러니까 26회를 연속 안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걸 계산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공략을 할 때 이렇게 10번째까지 공략을 하겠다. 10번째 안 나올 확률이 얼마니까 11번째에 나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박사의 오류에 대한 비평이에요. 도박사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도박사의 오류가 진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원래대로 파워포인트를 다시 열어서 자 3번 랜덤 확률 랜덤 시기에라도 특정 구간 추세 반복 회귀가 존재한다. 이 트렌드 임팩트 방법은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한 거예요. 이 추세가 존재한다, 이 반복 회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석사 논문에 뭘 썼냐면은 97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있는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 이제 박스 젠킨스 모델 주식에서 이제 쓰고 있는 AR 과정과 MA 과정 복합된 아리마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 70년대 초반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세 이론을 볼 것 같으면은 추세와 반복, 회귀가 존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모든 시계열 타임 시리즈에는 그런 추세와 회귀가 존재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세는 그래서 MA 이동평균을 요구하고 회귀는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을 구하는 거예요. 시즌을 구하고 피리어드를 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다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추세법으로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도 저도 그런 추세법으로 연구를 한과 동시에 제가 나름대로 개발을 한 것이 경마에 대해서 트렌드 임팩트라고 그렇게 임팩트가 발생된 그런 구간을 추적을 하는 그런 베팅법을 개발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트렌드 임팩트 방법은 이와 같은 추세 반복 회귀 이것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률 분포에 따라 정규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들을 나눈 거예요.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개체에 관한 숫자는 어떤 분포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정규 분포를 이룬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자의 키, 예, 남자라는 사람의 키, 사람의 남자 사람의 키, 어떤 키와 키를 갖다 분포로 나타내면 평균과 어떤 키의 도수 분포에 대한 그 편차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러니까 평균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그 정규 분포 곡선, 이와 같은 곡선을 보이게 된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자, 어디 갔죠? 요것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그래서 이게 평균이고요. 미우라는 것이 평균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분포를 범위를 정했는데 시그마가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 1시그마 범위 내에 68.2%가 들어가고요. 2시그마 범위까지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95%가 들어가고요. 3시그마는 99%까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1.16, 2.5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분포를 봤고요. 정규 분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항 분포에서 나온 거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홀이냐 짝이냐 하는 것이 이항 분포 아닙니까? 이거냐 저거냐는 이항 분포예요. 그 이항 분포에서부터 정규 분포가 도출이 된 거고요. 이항 분포의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특수한 형태가 이항 분포고요. 이항 분포를 오랫동안 시행을 하게 되면 정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의 특수한 형태인데 정규 분포처럼 그런 분포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개수로다가 그러니까 이 연속 분포라 연속 계열이라면은 이것은 불연속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산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산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숫자고, 이항 분포의 차이점은 뭐냐면 확률이 아주 적을 때 이 포화성 분포로 산출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를 두 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의 그 식을 여기서 이제 뭐 알아보겠어요. 포화성 분포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좀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아까 거기다 찾아놨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흩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놓은 것이 흩어져서 지금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정기분포 이렇게 이 부분에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자, 확률 기대값, 그리고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 이거 참, 이거를 다시 풀어서 이름으로 정렬해서 포화성 분포를 찾아내는 게 빠르겠네요. 자, 포화성 분포의 식이, 포화성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는 그 개수가 많을수록 정규 분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화성 분포에 관련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확률 분포에 따라 신뢰 구간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예,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 공식. 예, 신뢰 구간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 요것을 뭐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정규분포에서 신뢰 구간인데요. 예, 여기 2.58은 상수값입니다. 그 다음에 1.96으로 생각할 수 있고 90% 신뢰 구간, 이건 95% 신뢰 구간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한쪽 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것이 이제 신뢰 구간이고, 이것이 오류 오차입니다. 오차, 입실론 오차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이 이제 신뢰 구간에 관한 공식이에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공식에서 오차는 오차가 정해져 있으면 이 n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얼마만한 샘플을 구해야 되나, 이런 것을 구할 때 줍니다. 그것을 이제 각 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항목별로 이 공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응답률에 관한 공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요 맨 아래 거, 이 p-1 p,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각각 이제 종류별로 다 신뢰 구간에 관한 공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시고 조건부 베이지한, 조건부 확률 베이지한, 이건 말씀드렸죠. 경험 확률이라고, 인공지능 멋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외국인 도박단에 관한 그런 그런 그 동영상을 별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랜덤워크 가우시안 프로세스, 랜덤워크라는 거, 랜덤워크 랜덤워크, 이제 랜덤워크, 이런 것, 이거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랜덤워크에 대해서는 저 무엇이죠?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랜덤워크, 이거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랜덤워크에 대한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런 겁니다. 랜덤은 무작위하고 불규칙하고 무순이다. 이게 정렬, 무순, 순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규칙이 없고 순서가 없고 정렬이 순서가 없고 그 다음에 규칙이 없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작위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확률은 불확정 값이면 기대값은 확정값. 경마 이기는 것을 가름할 때 어떤 거를 구합니까? 황금률이죠. 그 황금률이 바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을 구하면은 확정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률은 불확정값이라 99%에서도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1%짜리도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이 높은 것들을 계산하면은 저 배당이 적은 그 대킬 경마에서 2.0배짜리 1.5배짜리 점배당 그걸 보면 돼요. 그거 확률이 얼마나 나오면 40몇 프로가 돼요. 40%, 50%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건 또 60%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진다 이거예요. 진다. 그럼 어떻게 가름합니까? 그 확률로. 그건 확률로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거기에 배당률을 곱한 기대값으로 가름하면 됩니다. 기대값은 이 평균치에 수렴하게 돼요. 평균치라는 얘기예요. 평균치. 그래서 이 숫자의 샘플 수가 많아지면 여기에 수렴하게 됩니다. 기대값은 확정값이다 하는 거예요. 이 수렴하게 되는 거, 단지 조건이 샘플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갖추게 되면은 이 기대값으로 구하면은 이기는지 지는지를 가름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거를 계산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항목을 확률에 꼭 필요한 항목이다 생각합니다. 9번 시뮬레이션 몬테카르로.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은 파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몬테카르로법. 이건
알파고에도 이 방법을 썼고요. 샘플링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걸 샘플링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 그런 뜻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어떤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운 공식으로 어렵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돼요. 바로 돌려보면 나옵니다. 값이. 근데 그 오차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프로그래머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가름 못하니까 바로 시뮬레이션 해봐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이 똑같으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 만들기, 확률형 성인 게임, 카지노 게임, 경마 게임, 라이브러리 DLL도 있고 정정 라이브러리 LIB도 있습니다. 그래서 LIB 개발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한 바 있지만 다시 기회가 되면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어요. 이제 다 했습니다. 이 확률이 여기까지예요. 확률이 아주 복잡하고 그런 거지만 이 통계는 수단일 뿐이에요. 통계는 수단일 뿐이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확률은 뭘로 계산하는, 확률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 배당이 여기 포함이 돼야 돼요. 같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기대값으로다. 기대값으로다가 구해야만 가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확정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만으로는 불확정값이기 때문에 확률만 갖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기는지 지는지 만들 수가 없어요. 기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LDA 방법도 다 이 기대값, 확률과 기대값을 같이 구해서 이걸 갖다가 LDA 방법,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이 방법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 방법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지금 그건 머신러닝 초창기 것인데 요즘에 나오는 것은 딥러닝 아닙니까? 딥러닝은 뭐예요? LDA가 아니라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난리니어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더 정교하게, 제가 지금 선형으로 한 그 LDA 값이 그 설명력이 몇 프로냐면 80%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비선형으로 하면 얼마? 99%까지 개발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텐서플로나 그 파이썬에 보면은 이제 텐서플로어가 있죠, 라이브러리. 그걸로다가 돌리거나 파이토치나 이런 것으로 돌려보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이제 고전파이기 때문에 최신 이론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이 지식, 이것은 제가 이제 확률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걸로 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예요. 이쪽 분야. 확률과 통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한 모든 분석과 예측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까지 다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이 10개 항목, 요거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손 안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저에게 메일이나 쪽지나 여기에 글로다가 답글, 댓글 이걸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로 앞으로 그 라이브 채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제가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즉각적으로 뽑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빠르고 즉각 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